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12월 16일 방송입니다. 네, 이제 진짜 올해가 한 2주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송년회로 아마 분주하실 것 같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오늘도 간추린 IT 뉴스 세 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사실은 이 첫 번째 뉴스 보고 계시는 우한 형제들이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의 인수가 되기로 결정이 됐죠. 물론 이제 공정위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양사 간에 합의를 한 것인데 이 뉴스를 한 가지 좀 깊은 이슈로 다룰까 하다가 어찌 보면 사실은 아직도 공정위 최종 승인이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조금 어떤 좀 약간 쓸쓸하고 허무함이 좀 있어서 예, 하나 이슈로 다룰까 하다가 그냥 한 가지 뉴스로 제가 다뤄드리겠습니다. 이 앞으로의 뭐 여러 가지 청사진들이 있는데 그런 사진들이 실제로 구현이 되고 실현이 되어 가면 그때 가서 한번 요 딜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때 한번 깊은 이슈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가치를 4.8조 원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국내외 투자자 87%의 지분을 딜리버리 히어로가 DH라고 제가 약자로 부르겠습니다. DH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김봉진 대표 등 그다음에 그 외에 김봉진 대표 등 이 이름이 생각보다 어렵군요. 김봉진 대표 등 경영진들의 지분은 딜리버리 히어로의 DH의 지분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니까 수합 같은 형태인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됨으로써 김 대표는 개인으로서는 DH의 최대 주주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 우와 DH 아시아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뭐 이게 실제 이 이름으로 될지 가칭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회사를 설립을 하고 김 대표가 이 회사의 회장을 맡아서 이제 아시아 11개국의 사업을 진두 지휘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일단은 우한 형제들의 87%를 DH가 인수했고 그리고 남은 13%의 지분은 이제 DH의 지분으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의 아시아의 일종의 헤드쿼터와 같은 그런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진두 지휘를 김 대표가 맡고 요런 세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합의 사항인 것이죠. 업계의 반응은 일단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다들 제가 이 뉴스가 난 날 점심에 이제 약속이 있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서 받자마자 뭐 여기저기 쉐어도 많이 하고 또 밥을 먹던 그 또 이 저 상대방 저와 약속을 했던 그분하고도 또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어쨌든 참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고요. 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배달의 민족 그 외에 업체들이 어디가 있나요? 요기요와 배달통이 있죠. 근데 이 두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딜리버리 히어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경쟁 관계에 있고 뭐 어찌 보면 뭐 사실은 뭐 매각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참 어려울 정도의 그런 그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매각을 했다라고 하니 일단은 뭐 당연히 놀라움의 그런 그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또 한편 아쉬움도 많았죠. 요 아쉬움은 제가 그 뒤에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쉬움도 많았고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들을 보면 공정위 승인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완전히 시장이 그 독일 업체 한 업체에 의해서 독식이 되는 모양새가 되죠. 과연 이거를 이제 승인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지금 이미 이제 이커머스 쪽을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쿠팡이 좀 약진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베이가 지배를 하고 있는 G마켓과 옥션.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 두 업체들도 이제 결국은 이제 이베이가 샀던 것이죠. 뭐 그때도 이제 이미 그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통과가 된 것을 보면 뭐 어느 정도는 아마 승인이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든 그런 우려들을 좀 갖고 있고요. 결국 이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뭐 작은 얘기지만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 우한 형제 측에서 냈던
공식적인 보도자료 상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본계의 자본을 얻고 이 시장에 이제 침투하고 있는 시사 등등의 뭐 위협이 있고 뭐 이런 얘기, 거대 자본의 위협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요즘 분위기상에서 그죠? 굳이 또 일본계 자본을 등에 업은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또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사는 되게 불편했을 거고, 뭐 누군가는 또 이런 의견에 뭐 동조하실 수도 있겠고, 어쨌든 논란을 낳았죠. 또 한편으로는 뭐 이제 배달 업계, 배달 이 산업에 있어서 야, 결국은 우리나라의 업체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전체 사업을 진두지휘하니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된다. 뭐 이런 뭐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딜입니다. 연말에 정말 아주 큰 뉴스를 하나를 던져준 셈이죠. 자, 이러든 저러든 결국은 커머스는 이제 한국에서의 커머스는 이제 대형 외국 자본의 전쟁터가 된 셈입니다. 네, 그 일반 커머스 쪽은 어쨌든 이베이와 쿠팡 진영의 싸움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 쿠팡은 뭐 제가 일본계든 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소프트뱅크의 자본을 등에 업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외국 대형 자본의 전쟁터가 된 것이죠. 거기에다 이제는 배달업, 딜리버리 업 쪽까지 독일 자본이 완전히 이제 장악을 했으니 뭐 결국은 이제 참 커머스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죠? 저는 이제 좀 늘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이런 그 어떤 인터넷 산업 쪽이 너무 그 대형 자본에 의해서 그냥 휩쓸려 가는 것들이 좀 아쉽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커머스 여기서 말하는 커머스라는 거는 딜리버리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대형 외국 자본의 전쟁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되어 버린 거죠. 뭐 남아 있는 건 모빌리티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빌리티도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자, 그 아쉬운 부분을 제가 좀 더 깊이 말씀드리겠다 했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써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그 제가 첫 그 장면에서 이 영상에 잠깐 글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첫 장면, 첫 장면, 요 장면이죠. 요 장면에서 제가 이미지를 깔아드렸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강렬하게 남아있는 우아한 형제들이 만들었던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서비스에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는 우리에겐 이미지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배달의 민족이 그렇게 이제 우리 속으로 침투를 했는데 그랬기 때문일까요? 약간은 좀 뭔가 우리 민족의 서비스 같았어요. 그죠? 저만 그랬나요? 네. 뭔가 우리 거 같은? 그랬더니 김봉진 대표가 보였던 평소에 어떤 소탈한 모습이나 또 굉장히 좀 어찌 보면 뭐 너무나 그 상업적이거나 자본주의적인 느낌보다는 굉장히 본질에 충실하고 또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경영을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이제 우리 민족만의 서비스 자랑거리 같은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이번에 이 딜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이미지가 있었구나. 그래서 굉장히 뭔가 좀 허탈하고 쓸쓸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게다가 또 김홍진 대표는 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스타트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의 또 의장으로도 활동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아이덴티티 또 이 회사의 경영진들이 정말 그 한국의 토종의 스타트업들을 대변하는 또 아이콘으로서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갑자기 독일에 팔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쉬운 거죠. 괜히 뭔가 막 입양 보내는 것 같고 되게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이 그 합의가 된 후에 직후에 우한 형제들의 김봉진 대표가 본인의 직원들에게 직접 보냈던 이메일을 저도 이제 공유를 받았는데 그 메일을 보면 뭐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겠다는 것들은 뭐 충분히 짐작이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엑시 플랜이 굉장히 결국은 한정적인 지금 우리나라의 그 스타트업의 현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결정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독일에 넘겼을까?
좀 더 이렇게 그죠? 예, 우리나라의 사업으로서 뭐 글로벌 사업도 막 해보시고 하면 좋았을 텐데 뭐 직접 뭐 나스닥이 됐든 뭐 아시아 어디가 됐든 뭐 상장도 해보시고 예, 좀 아쉬움이 컸는데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데 결국은 외국 자본의 힘을 빌리는 것 외에는 뭐 답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예, 씁쓸하지만 들긴 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인수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또 뭐 공정위 승인도 안 나고 그죠? 예, 뭐 또 막 비판 여론도 막 있고 그러겠죠. 뭐 대기업이 뭐 예, 뭐 스타트업 뭐 분야에 결국 돈으로 뭐 치고 들어온다 뭐 이런 등등의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역량이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예, 낳게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한 장을 놓고 너무 많은 오랫동안 시간을 뺏었네요. 자, 아무튼 뭐 앞으로 과연 판이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재밌어지고요. 소비자 한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제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어쨌든 이 배민의 우한 형제들의 경영진들이 이제 향후에 아시아의 배달 시장에서 활약을 하신다고 하니까 뭐 눈부신 활약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회사는 비록 독일에 넘어가지만 뭐 그래도 뭐 출중한 개인들이 또 한국인으로서 뭐 아시아권에서 맹활약 하신다는 거 뭐 그것도 뭐 충분히 좋은 뉴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드디어 이 뭐 관련된 뉴스가 올해 뭐 그냥 끊이지 않고 그죠?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그랬잖아요. 드디어 LG U 플러스가 CJ 헬로를 인수한 것으로 최종 승인이 됐습니다. 올 2월에 LG U 플러스 이사회가 CJ 헬로를 인수하겠다 하고 의결을 한 이후로 약 한 10개월 만에 12월 15일에 최종 승인이 됐습니다. 과기부에서 최종 승인을 한 것인데요. 자, 이로써 이제 LGU 플러스는 알뜰폰 시장에서는 1위, 유료 방송 시장에서는 2위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유료 방송 시장이라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건 IPTV와 케이블 TV를 얘기하는 것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승인 조건이 있는데요. 뭐 공정 경쟁, 뭐 이용자 보호, 그다음에 컨텐츠 투자 활성화 등등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엔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은 아닌 것 같고 당연히 이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지켜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 특별히 까다로운 조건 없이 승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왜 다뤘느냐? 단순히 뭐 LG와 CJ가 합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결국 신호탄이 된다는 것이죠. 예. 내년에 있을 이제 SK 브로드밴드와 T 브로드 간의 인수 합병 이 딜도 이번에 이 승인에 의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로 이제 시작되는 수많은 통신사와 유료 방송사 간의 빅딜들에도 향후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대형 통신사가 그동안 이제 케이블 TV는 사실은 이제 뭐 몇 개 회사로 이렇게 나눠져서 그 지역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배가 되고 있었잖아요. 이제 케이블 TV사들이 본격적으로 통신사들의 매각이 되는 이제 그런 딜들이 이제 아주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LG 측은 향후에 5조 이상 투자를 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알뜰폰과 유료 방송 중심으로 얘기하고는 있으나 뭐 저는 관심사가 그렇죠? 예, 저는 관심사가 과연 향후에 OTT 서비스 전략은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CJ 헬로는 이 회사를 매각을 하면서 티빙은 CJ ENM 쪽으로 남겨두고 폰과 알뜰폰과 유료 방송만 넘긴 셈이거든요. 결국은 LG 플러스가 이렇게 덩치 큰 그 유료 방송 서비스를 갖게 되는데 과연 OTT에 손을 안 댈까? 뭐 이런 것도 제가 굉장히 궁금해져요. 그래서 아마 뭐 분명 어떤 식으로든 들어올 것 같고, 그게 또 어떤 모양새가 될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위가 개인 주도형 의료 데이터에 대한 전략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써놓으니까 말이 되게 어렵네요. 그죠? 이게 뭐냐면 어쨌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만들어낸 모든 의료 기록, 그러니까 병원을 가서 만들었든 건강검진을 했다 했든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로 통합해서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아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뭐 관리할 수 있고 또 전송할 수 있고 A 병원에서 뭐 B 병원으로 전송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A 병원에서 내가 엑스레이를 찍었다. 그러면 굳이 B 병원에 가서 또 찍을 필요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폰에서 뭐 버튼 하나 딱 누르면 B 병원에 바로 엑스레이 사진이 전송되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정부가 의료 데이터 통합 활용을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개발하면서 공공기관, 의료기관, 또 웨어러블 기기 등의 의료 데이터를 표준화한 후에 이제 연계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 2022년에서 23년 정도의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하니 결국 이제 빠르면 3년 안에 이런 서비스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동안 의료 데이터는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졌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료계의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이걸 뭐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 때문에 사실은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법적으로 그랬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는 개인의 주도하에 지금도 사실 법적으로는 개인이 주도하에 관리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러려면 내가 갔었던 병원들을 다 기억을 한 다음에 그 병원들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내 정보를 뭐 예를 들면 나한테 줘, 뭐 어디로 줘, 이렇게 막 그때그때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현실과는 되게 동떨어진 상황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냥 허용만 돼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통합된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추진이 안 되고 있던 상황이죠. 이제 이것이 추진됐기 때문에 향후에 의료 데이터 관리 그리고 그 데이터 관리가 개인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관련된 어떤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들의 발전에도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뤄본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디지털 헬스케어에 좀 더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들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모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